안녕하세요. 오늘도 가진남 잉글리시와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까지 문장의 구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면서 intransitive verb라는 동사를 알아보았고 또 transitive verb라는 단어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intransitive verb라는 동사는 앞에 in이 붙어서 transitive, 움직이는 대상이 없는 그런 동사이고 transitive verb라는 동사는 앞에 인이 똑 떨어지면서 transitive, 움직이는 대상이 한 개가 있는 동사라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새로운 문장 구조를 배우면서 우리가 새롭게 알아가야 할 동사는 바로 ditransitive verb라는 동사입니다. 처음 이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이 단어 의미는 뭐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우선 이 단어도 한번 나눠서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die라는 표현은 우리말로 둘이란 뜻이에요. 그러면은 die transitive verb 하면은 trans, 움직이는 대상이 두 개인 동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die transitive verb라는 동사가 문장에 탁 오게 되면 문장의 구조가 주어가 나오고 그다음에 die transitive verb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 두 개가 딱 이렇게 오게 되는 구조가 바로 이 die transitive verb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적어가 두 개다라는 설명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동사 뒤에 목적어니까 명사 두 개가 하나, 둘 이렇게 오는 구조가 머릿속에 떠오르셨나요? 그런데 영어라는 언어 자체가 단어의 위치가 아주 중요한 그런 구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목적어를 아무렇게나 두 개를 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이 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두 개 오는 순서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 순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가 뭐냐면 동사가 오고 난 뒤에 목적어 첫 번째 목적어는 간접 목적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indirect object라고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오는 목적어는 직접 목적어라고 부릅니다. direct object가 되겠죠. 그래서 ditransitive verb가 오게 되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의 순서로 문장을 구성을 하면 됩니다. 그럼 궁금한 게 있죠. 아니 왜 얘는 간접 목적어고 왜 얘는 직접 목적어죠? 라고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겠죠. 우선 간접 목적어라는 것은 뭐냐면 동사로부터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거고 그럼 직접 목적어라는 것은 동사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Tom gave her a ring 이라고 한번 예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탐이 그녀에게 반지를 주었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 문장을 보시면 우리가 목적어라는 것은 동사로부터 영향을 받는 아이들을 우리가 목적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문장을 보았을 때 give라는 동사로부터 직접적인 동작을 받고 에너지를 받고 영향 아래 놓여서 행동을 받는 그런 목적어는 어떤 목적어일까요? give, 준 거예요. 그녀를 준 걸까요? 반지를 준 걸까요? 네, 맞습니다. give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건 바로 반지예요. 반지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기부가 갑자기 오더니 그냥 잡아가지고 세게 이동을 한 거죠. 그녀의 경우에는 손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탐이 반지를 갖다 끼워준 상황이 되겠죠. 이 문장을 보면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 목적어를 직접 목적어라고 하고 간접적으로 가만히 있다 손만 이렇게 펼쳐서 간접적으로 동사의 영향을 받는 이러한 목적어를 간접 목적어라고 부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예문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가 문장에 등장하게 해서 목적어 두 개로 문장을 구성하도록 만드는 이 동사를 우리는 ditransitive verb라고 부릅니다. 조금 더 우리에게 친숙한 용어로 설명을 드리면 이 ditransitive verb라는 동사를 물건을 주고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수요 동사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또는 사형식 동사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중에 이 형식이란 말은 최대한 쓰지 않기로 제가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사형식이라고는 부르지 않고 그냥 수요 동사 또는 ditransitive verb라고 이 동사를 불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ditransitive verb일 경우에는 ditransitive verb, 그 다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순서로 문장이 구성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예를 들어드린 He gave her a ring 이라는 예문을 한번 살펴보시면 만약에 이 남자가 여자에게 매일매일 소소한 꽃반지와 같은 그런 돈이 들지 않는 그런 선물들을 이렇게 매번 해준 거예요. 사탕 반지라든지 아니면 장난감 반지라든지. 그런데 진짜 이제는 예상치도 못하게 그 여자에게 다이아몬드 링을 선물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 문장에서는 이 링을 더 강조하고 싶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럴 때는 이 직접 목적어를 문장 앞으로 당겨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쓰냐면 He gave a ring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영어는 구조어기 때문에 이 a ring이 문장 앞으로 당겨지게 되면 분명히 이 her를 그냥 이대로 두면 안 되거든요. 뒤로 이동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he gave a ring her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give라는 동사는 간목, 직목의 형태로 문장이 구성이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아무런 약속도 없이 he gave a ring her 라고 하게 되면 그녀를 반지에게 줬나? 왜냐하면 간목, 직목의 순서로 사람들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구조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녀를 반지에게 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언가 강조돼서 직접 목적어를 앞으로 당기는 경우가 생기면 이 간접 목적어가 뒤로 이동을 할 때 이 간접 목적어가 뒤로 온 거예요 라는 거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무엇을 집어넣냐 하면 전치사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give일 경우에는 전치사 to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문장이 되냐면 아까 문장은 He gave her a ring 이런 문장이었지만 문장 위치가 바뀌게 되면 He gave a ring to her 이런 형태로 문장이 바뀌게 됩니다. 그럼 잘 보세요. 방금 전에 단어의 위치가 바뀌기 전에 her a ring 이런 경우에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됐지만 위치가 바뀌었어요. a ring to her 이런 경우에는 이 to her 보니까 전치사 덩어리로 바뀐 거죠. 우린 이런 경우를 뭐라고 부르기로 했죠? 네, 맞아요. 수식어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문장에서 수식어로 그냥 빠지게 되죠. 문장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도 안 하게 돼서 빠지게 되면 he gave a ring 주어, 동사, 목적어 형태의 문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전치사가 붙고 단어가 이동된 이런 구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목적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바로 그냥 transitive verb라고 부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어 직접 목적어를 문장 앞으로 당겨서 문장 구조가 바뀌고 to와 같은 전치사가 포함이 될 때 목적어와 둘 중에 하나가 수식어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이 문장은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다? transitive verb 문장으로 바뀌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 ditransitive verb 문장일 경우에 간목, 직목의 순서였다가 간목, 직목의 위치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문장으로 만들어질 때 전치사가 하나 끼게 되고 이 바뀐 문장은 이제 transitive verb 문장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개념을 정리를 했으면 이제 동사의 종류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동사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 동사의 종류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의 종류는 엄청 많지만 이 동사를 일일이 다 설명은 드리지 않고 영상에서는 동사의 종류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쭉 리스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카테고리를 두 개로 나누어서 보여드릴 텐데요. 이 첫 번째 카테고리는 무엇이냐면 위치가 이렇게 바뀌게 될 때 전치사 to가 붙는 동사고요. 두 번째 카테고리는 어떤 동사들이냐면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의 위치가 이렇게 바뀌게 될 때 전치사 for가 붙는 그런 동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한 3개, 3개씩 예를 들어서 문장을 좀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동사들은 한번 공부하시면서 스스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show me the money라는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how me the money. 이 show라는 동사는 똑같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순서로 문장이 만들어질 수 있죠. 그런데 방금 전에 이야기해 드린 것처럼 위치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죠? 돈을 나에게 보여줘 라는 문장인데요. 그러면은 위치를 바꿔보면 show the money 그 다음에 전치사 to me 이렇게 붙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방금 전에 예를 들어드렸던 give라는 그런 동사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he gave her a ring 이란 문장을 이렇게 바꿔보시게 되면 he gave a ring to her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많이 쓸 수 있는 동사 pass라는 동사 저에게 그 소금 좀 주세요라고 할 때 pass me the salt 이런 문장을 만들 수 있겠죠. 이것도 위치를 이렇게 바꾸게 되면 pass the salt to me 이렇게 문장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되게 간단하게 만드실 수 있어요. teach라는 것도 똑같죠. 나에게 영어를 가르쳐줘 라고 할 때 teach me English 라는 문장을 만들 수 있지만 또 위치를 바꾸게 되면 teach English to me 나한테 영어를 알려줘 라는 형태로 문장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문을 만들 때 가진남 teaches me English on YouTube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위치를 바꿔서 가진남 teaches English to me on YouTube 이렇게 문장을 만드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위치가 이렇게 바뀌면서 전치사 to가 아니라 전치사 for가 붙는 동사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시계를 사주셨다 라고 할 때 My father by의 과거형인 bought My father bought me a watch 나의 아버지가 나에게 시계를 사주셨다 위치를 바꿔볼까요? My father bought a watch for me 나에게 시계를 사주셨다 똑같은 문장이지만 위치가 바뀌어서 전치사 for가 붙었다라는 거 문장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또 build라는 동사가 이 동사 범위 안에 들어가는데요. 한번 볼까요? I built my son a treehouse. 나는 나의 아들에게 treehouse 있죠. treehouse. 나무 위에 이렇게 짓는 집 있죠. treehouse를 지어 주었다라는 문장인데 이것도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죠? I built a treehouse for my son. 나는 내 아들에게 treehouse를 만들어 주었다. 이와 같이 for를 넣어서 문장 안에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 문장 더 해볼까요? Tom made his son a huge snowman. 탐은 그의 아들에게 큰 눈사람을 만들어 주었다. 위치를 바꿔보시면 Tom made a huge snowman for his son. 탐은 그의 아들에게 큰 스노우맨을 만들어 주었다. 전치사 for가 들어가서 문장 위치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금 설명드리는 이런 동사들이 to가 붙고 또 for가 붙어서 문장 구조가 바뀐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다이트랜시티브 형태 또 트랜시티브 형태로 문장을 만들어 보시면 영작 연습에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이트랜시티브 verb라는 개념을 통해서 다이트랜시티브 verb의 문장 구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 또 이 문장 구조를 어떻게 전치사를 넣어서 바꿀 수 있는지까지 함께 학습을 했습니다. 이 수요동사라고 불리는 이 다이트랜시티브 verb는 일상생활에서 참 많이 사용이 되는 동사입니다. 정리해드린 동사의 종류들을 기억하셔서 영작과 영어 소통에 재미있는 성취감을 느끼시면서 영어 학습을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네 번째 동사인 다이트랜시티브 verb 학습하시느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학습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 응원의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